반갑습니다. ESG 안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탄소 중립, 이제는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실무자분들이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규제로 다가오느냐는 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파리협정부터 NDC,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국내외 탄소 규제와 제조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의무사항까지 2026년 7월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 관점에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수출 제조기업이라면 단순히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막연한 개념을 넘어 구체적인 비용과 직결되는 이 규제 환경을 어떻게 돌파할지 함께 고민해보시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 교육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기업의 홍보용 선언이 아닙니다. 국제협정이 국가 목표로 그리고 국내법으로 이어져 이제는 여러분의 회사의 규제라는 청구서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 CBAM이 본격화되면서 배출권 비용이나 과태료는 이제 현실적인 경영 비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출근해서 어제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나요? 막연히 줄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기록을 남겨서 증빙할 것인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강의는 환경, 안전, ESG, 기획 담당자분들은 물론 협력사로부터 탄소 데이터 요구를 받기 시작한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구성했습니다. 15분 동안 파리협정의 구조부터 실무자가 당장 작성해야 할 관리표까지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만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수강생 여러분이 강의를 마칠 때쯤이면 최소한 4가지를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왜 국제사회가 이렇게 탄소 규제를 조이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둘째, 우리 회사가 배출권 거래제나 CBAM 대상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명세서 제출부터 검증까지 핵심 의무 일정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증빙 체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흔히들 실무를 하면서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죠.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데이터의 추적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 노하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탄소 관련 자료를 모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아마 근거 자료를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을 이번 강의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트 0에서는 탄소 중립이 왜 기업의 비용으로 다가오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고, 파트 1에서는 파리협정과 국가 감축 목표인 NDC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로드맵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룹니다. 파트 2에서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해외 CBAM까지 실정 규제 현황을 짚어보고, 파트 3에서는 제조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증빙 3종 세트를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바로 다음 30일 동안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방대한 이론보다는 실제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위주로 진행할 테니 핵심 흐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0, 탄소 중립이 왜 우리 회사의 규제로 다가오는가부터 살펴보죠. 탄소 중립, 즉 넷제로는 배출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량을 갖게 해서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고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 과정이 기업에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파리협정이라는 국제약속이 국가 목표인 NDC로 내려오고, 이게 다시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국 경조정제도 같은 국내외 규제로 구체화됩니다. 결국 기업은 명세서를 쓰고 검증을 받고 부족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비용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탄소 중립을 단순히 환경보호 캠페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매달 발생하는 전기료 고지서처럼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가 이 4단계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1, 파리협정이 왜 우리 회사의 문제일까요? 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합의한 거대한 약속입니다.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협정이 무서운 이유는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해야 하는 후퇴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즉,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회사 비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 국가 전체의 배출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기업들은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고,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는 탄소 가격이 제품 원가에 반영됩니다. 게다가 대기업 원청사들이 협력사들에게 탄소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탄소를 줄이지 않는 회사는 비용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탄소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그 가격 결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핵심 용어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리협정, NDC, 탄소 중립, 탄소 가격.
이 단어들은 이제 여러분의 일상 업무가 될 겁니다. 특히 주목할 건 탄소 가격입니다. 배출량 1톤마다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게 곧 우리 회사의 원가입니다. 감축을 하면 비용이 줄어들지만 감축을 안 하면 그대로 기업의 손실이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나 연료를 절감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명백한 원가 절감 활동입니다. 이 용어들을 이해하고 우리 회사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규제 대응의 50%를 성공하신 겁니다. 한국의 감축 로드맵을 보시면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0%, 2035년에는 53%에서 61%까지 줄여야 합니다. 2050년에는 0이 되어야 하죠. 산업부문은 특히나 더 엄격한 목표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설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설비가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타겟입니다. 다배출 제조업일수록 남들보다 조기에 감축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의 로드맵은 지금 확정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거대한 감축 경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수치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전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NDC를 읽어봅시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업장이 속한 감축 부문이 무엇인지, 2030년 목표가 무엇인지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좋은 목표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있고 책임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적성입니다. 즉, 우리가 감축했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 데이터가 누가 봐도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실무자 여러분, 혹시 대충 이 정도 줄였겠지라고 보고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중에 검증기관이 와서 데이터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담당자를 배정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채워나가 보시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탄소 규제는 어디서 비용으로 변할까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연료를 써서 탄소가 나오면 할당량을 초과했을 때 탄소 인증서나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이때 배출량을 정확히 모르거나 증빙을 못해서 높은 기본값이 적용되면 불필요하게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감 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감축 실적을 증빙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한 적은요? 가장 큰 실수는 이런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발생합니다. 감축 투자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실적을 증빙 패키지로 만들어 관리하는 겁니다. 규제는 캘린더에 맞춰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국내 규제인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량이 큰 대형 사업장이 대상이고 목표관리제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관리 대상입니다. 핵심은 배출권 제출입니다.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야 하니까요. 반면 목표관리제는 목표를 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관리제 대상이라도 배출량이 늘어나면 언제든 배출권 거래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가 목표관리제 대상이라 방심하고 계신가요? 언제 규모가 커질지 모르니 미리 배출권 거래제에 준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신다면 EU CBAM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EU 역내 제품과 똑같이 탄소 가격을 내라는 거죠. Q1 2026 기준 인증서 가격이 톤당 75유로가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실제 배출량을 증빙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을 적용하는데 이게 우리 실제 배출량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실제 배출량이 50인데 기본값이 100이라면 50만큼의 비용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수출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산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국내외 규제를 한판에서 대응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배출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파는가를 기준으로 나눠보세요. 내수용 직접 배출이라면 국내법을 준수하면 되지만 EU 수출용이라면 CBAM까지 고려해야 하죠. 핵심은 데이터 원천의 단일화 SSOT입니다. 국내용 데이터와 해외용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다 보면 숫자 불일치가 생기고 나중에 검증 때 곤란해집니다. 어떤 규제든 하나의 정제된 데이터 기반에서 산출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담당자분들, 지금 관리하시는 데이터들이 통합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서마다 엑셀 파일이 따로 돌고 있나요? 실전 자가진단입니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신가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EU로 수출하시나요? CBAM 대응이 필수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시나요? 협력사 탄소 데이터 요구가 핏발칠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규제 대응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이 리스트를 보고 우리 회사가 어떤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파트 3. 의무를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준비가 안 된 회사는 기본값 때문에 비용이 폭탄처럼 커지고 증빙 자료가 없어 열심히 감축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회사는 다릅니다. 데이터로 배출량을 정확히 관리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선 증빙 패키지로 감축 실적을 100% 인정받죠. 여러분,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게 뭘까요? 환경 투자를 했는데 실적 인정이 안 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실무자의 역량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무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제조기업이라면 챙겨야 할 핵심 의무 5가지, 명세서 제출, 제3자 검증, 배출권 제출, 모니터링 계획 관리, 그리고 CBAM 대응입니다. 이 흐름은 매년 반복됩니다. 배출 활동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명세서를 쓰고 검증을 받고 마감하는 사이클이죠. 여러분, 이 사이클을 수동으로 하면 매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루틴을 우리 회사의 연간 업무 캘린더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일정을 체크하세요. MRV 체계, 즉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추적성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이 숫자를 산출했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쓴 명세서 파일을 지금 찾으라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신가요? 엑셀 관리표에 원자료 파일명까지 명시되어 있나요? 데이터 관리표 예시를 보세요. 도시가스 고지서, 전력 사용 내역, 생산 일지. 이 모든 게 근거 자료입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검증기관은 데이터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목표 관리표는 개선 실적을 관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인버터를 도입했거나 고효율 설비로 교체했다면 그 전후를 증빙할 수 있는 3점 세트를 만드세요. 개선 전 수치, 조치 내용, 개선 후 실적.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두면 나중에 경영진 보고는 물론이고 외부 검증 때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개선 과제들을 나열만 하지 말고 이렇게 목표 대비 실적을 표로 만들어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개선 추세는 그 자체로 회사의 경쟁력이 됩니다. 월별 관리 루틴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고수의 실무입니다. 매월 초에는 원자료를 취합하고 중순에는 산정식에 넣어 이상치를 점검하고 말에는 관리표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진척을 리뷰하죠. 이렇게 하면 연말에 급하게 데이터를 모으느라 야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보고서. 이 3가지 문서가 항상 같은 데이터 원천, 즉 SSOT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국엔 다시 작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관리 루틴을 습관화해보세요. 자, 이제 최종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규제 파악, 데이터 MRV, 증빙 조직. 이 3가지 영역에서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적용 규제를 알고 있는지, 원자료 수집 경로가 명확한지, 증빙 패키지를 남기고 있는지. 만약 여기서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보완해야 할 지점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솔직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규제입니다. 한국의 감축 목표는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고 국내외 규제는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무는 기록으로 증명되며 빠른 대응이 곧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탄소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고 루틴을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탄소 관리가 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계획보다 당장 이번 주에 시작하는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배운 표를 활용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딱 하나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2주 내에는 배출원 목록을 정리하고 한 달 안에 담당자와 승인 체계를 지정하는 겁니다. 거창한 시스템 구축이 아닙니다. 사소한 습관이 모여 내년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시작이 우리 회사를 탄소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